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뒷산 봉우리가 매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매복마을에 한창 혈기왕성한 총각 하나가 살았으니 그 이름은 만복이었어. 만복은 이름처럼 복스럽게 생겼으나 성격이 워낙 숫기가 없어 20해를 훌쩍 넘기도록 총각 딱지를 떼지 못하고 지냈답니다. 온 동네 처자들이 만복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힐끔거려도 만복은 그저 땅바닥만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동네 어른들은 만복을 두고 복은 가져쓰되 쓸 줄 모르는 복덩이라 놀리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저 만복이를 보게. 저리 인물이 훤한 총각이 아직도 밤이슬 한번 못 맞아봤다니 쯧쯧. 그러게 말일세. 내가 만보기만 할 때에는 동네 뒷간에서라도 색시들 꼬셔보려 애썼는데 저 녀석은 어찌 저리도 고지식한가. 고지식한 게 아니라 겁이 많은 거지. 지난번에 보니까 순이가 물동이 들고 지나가는데 만보기가 고개를 너무 푹 숙여서 순이 치맛자락만 보고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라고. 그래도 저 녀석 착하기로는 이 동네에서 따라올 자가 없지 않나? 지난 겨울에 홀로 사시는 김씨 할머니 댁에 몰래 장작 한 짐씩 갖다 놓던 것도 만복이었다던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는 만복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만복은 그저 입술만 깨물 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복의 마음속에는 깊은 한숨만 쌓여갔지요. 사실 만복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어. 만복의 아버지는 만복이 10살 때 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느 양반댁 교수를 농담 삼아 희롱했다는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것이었어. 만복의 어머니는 그 후로 아들에게 늘 말했지요. 만복아, 여자란 존재는 너무 조심해서 대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잊지 마라. 함부로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잘못 주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만복은 여자들만 보면 움츠러들게 되었고 25이 되도록 처자들과 제대로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 만복이 뒷산에서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는데 웬 여인 하나가 길가에 홀로 앉아 쉬고 있는 것이었어. 여인은 나이가 30 좋기 넘어 보였는데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 자태와 품새가 범상치 않았으니 동네 안악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고한 기품이 풍겨나왔답니다. 만복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으나 짐이 무거운 탓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여인의 옆을 지나치려 했지요. 총각. 총각은 이 매복 마을 사람이요. 여인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만복을 불렀습니다. 만복은 화들짝 놀라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우뚝 섰지요. 예, 누님은 위시옵니까?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누님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는 그 여인의 성숙하고 당당한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요. 여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만복을 바라보았으니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만복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듯했어. 나는 이웃 마을에서 왔소. 매화라 하오. 이 마을에 친척이 계셔서 찾아왔는데 산길이 험해서 길을 잃은 것 같구려. 혹시 마을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짐을 지고 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지요. 만복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만복의 수줍은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고맙소, 총각. 그런데 그 짐이 무거워 보이는구려? 얼굴이 새빨개진 걸 보니 말이오. 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부인했지만 사실 짐보다 매화 누님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것이었어. 둘은 함께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가는 내내 매화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지요. 총각, 이름이 뭐여? 만복이라 하옵니다. 만복? 좋은 이름이구려. 만가지 복을 타고났다니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셨을 것 같소.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사옵니다. 매화는 만복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렸지요. 만복 총각은 장가는 들었어? 예? 아닙니다. 만복은 깜짝 놀라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매화는 그런 만복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지요.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않소? 25쯤 되어 보이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단 말이오. 예, 그게 제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숫기가 없다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말 잘하고 있지 않았소? 매화의 말에 만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소. 지금까지 처자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만복이 매화 누님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누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그럼 다른 처자들은 말을 안 거나? 아니, 걸긴 거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요? 그게 제 아버님께서 여자분들한테 함부로 말을 하시다가 큰 화를 당하셔서. 만복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복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헌데 만복 총각, 그건 아버님의 일이지 총각의 일은 아니지 않소? 총각은 총각대로 살아야지 아버님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오. 매화의 말에 만복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심하라고 했지만 매화 누님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처자들한테 떳떳하게 말을 걸어보시오. 세상에 무서운 처자는 없어? 다들 사람일 뿐이니까.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매화는 만복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만복 총각 덕분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구려. 고맙소. 아닙니다. 저야말로 누님 덕분에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친척 댁을 찾아야 하니? 어느 댁을 찾으시는지요? 제가 이 마을 사람이니 아마 알 것입니다. 김진사 댁이요. 아시오? 김진사 댁이라면 저기 저 기와집 말씀이신가요? 만복이 가리킨 곳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소.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저기가 맞구려. 그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복은 매화를 김진사 댁까지 안내했습니다. 김진사 댁 대문 앞에서 매화는 만복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만복 총각, 정말 고마웠소.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구려. 아닙니다. 누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만복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매화가 만복을 불렀지요. 만복 총각. 예?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 오늘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예?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은혜를 입으면 꼭 갚는 사람이요. 내일 저녁 김진사 댁 사랑채로 오시오. 약속이요. 매화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만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만복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만복아, 오늘 장작 한 짐밖에 못 해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 오늘 산에서 길 잃은 분을 마을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 누군데? 매화라는 누님인데 김진사 댁 친척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매화라고. 김진사 댁 친척. 예,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보가 그 사람한테서 이상한 느낌은 안 받았니? 이상한 느낌이요? 아닙니다. 오히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들었나? 김진사 댁에 매화라는 여자가 왔다던데. 아, 나도 들었네. 김진사의 먼 친척이라던데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몸이라더군. 그런데 말일세 그 여자가 어제 만복이하고 함께 마을에 들어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만복이하고? 저 숫기 없는 만복이가? 그러게 말일세. 둘이 산길을 함께 내려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다던데 만복이가 여자랑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다고 하더군. 허,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만복이가 드디어 눈을 뜬 건가? 만복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 저녁이 되자 만복은 옷을 갈아입고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안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만복이라고 합니다. 매화 누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아, 만복 총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하인은 만복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는 이미 매화가 앉아서 만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만복 총각, 어서 오시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소. 아닙니다, 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어제 총각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친척 댁을 찾았소. 정말 고마웠소.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복 총각은 참 착한 사람이구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것 같던데. 그건 다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이라고 해도 총각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소. 매화의 말에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화는 만복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지요. 만복 총각, 오늘은 그 상처를 잊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오. 나는 총각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소. 만복은 매화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었지요. 누님, 감사합니다. 사실 누님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소? 친구요? 제가 누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나는 총각을 보니 편안한 느낌이 들었소. 총각도 나를 편하게 여기는 것 같고.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만복의 말도 점점 많아졌지요. 누님, 사실 제가 여자분들을 무서워하게 된 건 아버지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어? 예, 제가 15살 때 같은 마을에 살던 순이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이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참 밝고 명랑한 처자였습니다.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같이 놀자고 하고. 그래서요? 순이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오빠가 그걸 오해했습니다. 오해요? 예. 순이 오빠는 제가 순이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한 줄 알고 저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혼쭐을 냈습니다. 그 후로 순이네 가족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고 저는 그 후로 여자들한테 더 말을 못 붙이게 됐습니다. 매화는 만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각, 그건 총각 잘못이 아니오. 순이 오빠가 오해를 한 것뿐이지. 그래도 제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순이도 다른 마을로 가지 않았을 텐데. 만복 총각, 총각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어. 총각이 용기를 내면 돼요. 매화는 만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복은 매화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누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총각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오. 총각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저 불운이 겹쳤을 뿐이요. 만복은 매화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매화 누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누님, 감사합니다. 누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됐소. 이제부터 총각은 당당하게 사시오. 알겠소? 예, 누님. 그날 밤 만복은 매화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 평소에는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매화에게는 편하게 할 수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님,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가려고요? 좀 더 있다 가시지?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심해서 가시오. 그리고 만복 총각. 예? 내일도 올 수 있어? 나는 총각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 만복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일도 오겠습니다. 만복이 돌아간 후 매화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사랑채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만복이가 갔나요? 들어온 여인은 매화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청초한 인상의 여인이었어. 이름은 춘심이라 했습니다. 응, 방금 갔어. 춘심아, 너도 봤지? 만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네요, 언니. 생각보다 순박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매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잊으면 안 돼. 그래도 언니, 만복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요? 사연이야 누구나 있지. 중요한 건 우리 동생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야. 춘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심과 매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을이 이 세 자매는 어릴 적부터 각별한 사이였어. 막내인 가을이가 3년 전 갑자기 목숨을 끊었을 때 두 언니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언니, 그런데 정말 만복이 때문에 가을이가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가을이는 그냥 병이 깊어서. 춘심아. 매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을이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 읽어봤잖아.
가을이는 만복이한테 마음을 주었는데 만복이가 가을이를 외면했어. 그래서 가을이가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언니, 편지에는 그렇게까지. 됐어.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웠고 이제 실행만 하면 돼. 매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사실 세 자매의 이야기는 이러했소. 막내 가을이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는데 세 자매가 함께 약초를 캐러 매복마을 근처에 왔을 때 만복을 처음 만났답니다. 당시 만복은 17, 가을이는 15이었지요. 가을이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만복이 도와준 것을 계기로 만복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소. 하지만 만복은 당시 순이 사건 이후로 여자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을 때라 가을이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요. 가을이는 몇 번이나 만복에게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만복은 매번 가을이를 피했답니다. 가을이는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했고 그 상처가 깊어져 결국 병을 얻었지요. 몸이 약했던 가을이는 마음의 병까지 겹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소. 매화와 춘심은 가을이가 남긴 일기를 읽고 만복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을이의 일기에는 만복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었어. 오히려 만복이 자신을 피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만복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매화는 동생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가을이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 언니, 그런데 계획이 뭐예요? 만복이한테 어떻게 할 건데요? 춘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만복이가 가을이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만복이한테 마음을 주는 척하다가 차버릴 거야. 그래야 만복이도 가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니, 그게 정말 복수가 될까요? 만복이는 원래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복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지. 만복이가 나한테 마음을 주게 만든 다음에 그때 차버리는 거야. 그럼 만복이도 가을이가 느꼈던 고통을 알게 될 거야. 춘심은 언니의 계획을 들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그 후로 만복은 매일 저녁 김진사 댁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매화는 만복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저녁, 만복이 평소보다 일찍 사랑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에는 매화 외에 다른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소. 만복 총각, 어서 오시오. 이쪽은 내 동생 춘심이요. 아, 안녕하십니까. 만복이라고 합니다. 만복은 춘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춘심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지요. 저는 춘심이라고 해요. 언니한테 만복 총각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만복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매화가 자신에 대해 동생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도 기뻤던 것이지요. 춘심이도 오늘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서 불렀어. 괜찮지? 예, 물론입니다.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심은 만복을 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요. 만복 총각, 평소에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이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주로 농사에 관한 책이나 한시를 읽습니다. 오, 한시요. 그럼 시를 지을 줄도 아세요? 아, 그건 조금. 만복이 머뭇거리자 매화가 끼어들었습니다. 만복 총각은 겸손해서 그러는데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지난번에 지어준 시가 정말 좋았잖소. 누님께서 그러시니 부끄럽습니다. 춘심은 만복과 매화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가을이를 외면한 사람이 맞나? 이렇게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 저녁을 먹고 난 후 춘심이 자리를 떠나자 만복과 매화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복 총각, 춘심이가 마음에 드시오? 매화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복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지요. 아, 아닙니다. 춘심 아가씨는 좋은 분이신 것 같지만 저는 누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고백에 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지요. 만복 총각, 나는 총각보다 나이가 많소. 게다가 남편을 잃은 몸이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님이 좋습니다.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매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만복이 자신한테 마음을 주게 만들어야 하는데 막상 만복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지요. 총각,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누님, 저도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누님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누님 덕분에 저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만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 만복 총각, 나는... 그때 밖에서 춘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김 진사님께서 찾으세요. 매화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오, 총각. 나는 잠시 다녀와야겠소. 매화가 나간 후 만복은 혼자 남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전 매화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잠시 후 춘심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만복 총각, 언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상대해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만복이 일어서려 하자 춘심이 만복을 붙잡았습니다. 만복 총각, 잠깐만요. 제가 총각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춘심은 진지한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각, 혹시 가을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만복은 가을이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을이요? 그건 어떻게?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가을이는 저희 막내 동생이었어요. 춘심의 말에 만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내 동생이라니, 그럼 춘심 아가씨와 매화 누님이. 네, 우리는 세 자매였어요. 그리고 가을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가을이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왜? 가을이는 병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가을이가 총각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쟤 때문에라니, 저는 가을이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도 알아요. 총각은 잘못이 없어요. 가을이의 일기를 읽어봤거든요. 가을이는 총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총각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썼어요.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을이를 외면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매화 누님은? 언니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각을 원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춘심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 총각, 언니한테 진심을 주지 마세요. 언니는 총각한테 복수하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총각이 언니한테 마음을 주면
언니는 총각을 차버릴 거예요. 만복은 춘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화가 자신한테 접근한 것이 복수 때문이었다니? 그럼 누님은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언니도 총각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니가 총각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을 봤거든요. 복수심에 찬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만복은 춘심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심 아가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다리세요. 언니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총각도 가을이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작별 인사요? 네. 가을이는 총각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러니 총각도 가을이를 보내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심의 말이 맞았지요. 며칠 후 만복은 매화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춘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매화를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매화는 만복이 오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만복을 차버리려고 했는데 막상 만복이 오지 않으니 마음이 허전했던 것이지요. 춘심아, 만복이가 왜 안 오는 걸까? 언니, 혹시 만복 총각한테 무슨 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별로 한 말이 없는데. 매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만복이 고백했을 때 매화는 냉정하게 거절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나서 후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언니도 만복 총각한테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매화는 춘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복수하러 온 거야. 그럼 왜 만복 총각이 안 온다고 저렇게 불안해해요? 복수가 목적이었으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춘심의 말에 매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춘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는. 언니, 인정해요. 언니도 만복 총각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매화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하러 온 거야, 가을이 때문에. 언니, 가을이는 만복 총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을이의 일기 다시 읽어봐요. 가을이는 만복 총각이 행복하기를 바랬다는 거 언니도 알고 있잖아요. 춘심은 가을이의 일기장을 다시금 꺼내 매화에게 건넸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지요. 일기장을 펼치자 가을이의 마지막 글이 나왔습니다. 언니들, 나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만복 오빠를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만복 오빠는 나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오빠도 나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오빠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언니들, 부디 만복 오빠를 원망하지 마세요. 오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매화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저으며 깨닫는 것이지요. 가을아, 미안해. 언니가 널 잃은 아픔에 그만. 춘심은 울고 있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만복 총각한테 가서 사과하고 언니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나는 만복 총각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총각이 나를 용서해줄까? 해봐요. 만복 총각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다음 날, 매화는 만복을 찾아갔습니다. 만복은 집 앞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만복 총각. 매화의 목소리를 듣고 만복은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누님, 웬일이십니까? 총각,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어?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매화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매화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만복 총각, 미안하오. 나는 총각한테 거짓말을 했소. 거짓말이여. 나는 처음부터 총각한테 복수하려고 이곳에 왔소. 매화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을이 이야기, 복수 계획, 그리고 만복을 이용하려 했던 것까지. 만복은 매화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춘심한테서 이미 들은 이야기였지만 매화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지요. 누님,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이를 처음 만났던 날 가을이가 자신한테 호의를 보였던 것, 하지만 자신은 순이 사건 때문에 가을이를 피했던 것, 그리고 가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저는 가을이 아가씨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가을이 아가씨와 친구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만복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화는 만복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지요. 만복도 가을이만큼이나 고통받았다는 것을. 총각, 우리 둘 다 바보였어. 가을이는 우리 둘 다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으니. 누님. 만복 총각, 이제 우리 가을이를 보내줍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누님. 그리고 누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누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누님이 복수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만복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각, 나도 총각을 좋아하오. 복수심 때문에 시작했지만 어느새 진심이 되어버렸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오해와 상처가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만복과 매화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점 둘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만복이 저 녀석 드디어 색시를 얻었구만. 매화라는 여인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만복이한테 딱 맞는 짝이야. 그러게 말일세. 만복이가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니 참 보기 좋아. 어느 날 만복과 매화 그리고 춘심은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을이가 좋아했던 곳이었지요. 가을아, 우리가 왔어. 매화가 산 정상에서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을이 아가씨, 저 만복입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요. 아가씨 덕분에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복도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을아, 이제 편히 쉬어. 언니들이 행복하게 살 테니까. 춘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셋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을이를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복은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진사 댁에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 나는 춘심이랑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으니까. 만복은 매화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님을 다시 못 보는 겁니까? 매화는 만복의 안타까운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다시 못 본다고 했소? 총각이 나를 찾아오면 되지 않겠소? 정말입니까? 제가 찾아가도 됩니까? 물론이요. 아니, 꼭 와야 하오.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 만복은 기뻐하며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누님. 약속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매복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만복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것이지요. 신부는 당연히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고향에 돌아간 후 만복이 매주 찾아오는 것을 보고 만복의 진심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만복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어. 만복아, 잘했다. 이제 진짜 복덩이가 됐구나. 신부가 참 아름답구만. 만복이가 복을 타고났어.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복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지요. 혼례를 치르는 동안 춘심은 옆에서 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가을아, 언니가 행복해. 내가 바라던 대로 말이야. 그리고 만복 형부님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혼례가 끝난 후 만복은 매화의 손을 잡고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말했지요. 가을이 아가씨, 저 만복입니다. 오늘 매화 누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가씨도 축하해 주시겠지요? 저는 매화 누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목까지 매화 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매화도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을아, 언니가 행복해. 고마워. 내가 만복 총각을 이해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가을이가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것 같았지요. 그럼 여기까지. 진정한 용서는 복수심을 넘어설 때 찾아오는 법이니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상대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새 삶의 복이 찾아오는 것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모두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요.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